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다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은 그런 인사가 필요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루가 숨가쁘게 흘렀고 잠자리에 들 때는 이미 내일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간은 분명 있는데 왠지 그 시간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텅 빈 오전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아무 계획 없이 맞는 주말이 어색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 일하셨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때로는 나를 위해.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불러주는 곳이 있었고, 당신이 있어야 돌아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이 하나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날이 옵니다. 아이들은 제 둥지를 찾아 날아가고 직장의 책상을 비우게 되고 전화가 뜸해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이 물음이 얼마나 조용하게, 그러나 얼마나 깊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새벽에 혼자 누운 채로 그 생각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오래 달렸던 사람만이 멈췄을 때의 어색함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쓸모 있다는 것, 쓸모 없다는 것, 그 두 말 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오래된 질문. 2000년도 훨씬 전 중국 땅의 어느 숲속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나무였습니다. 굽고 비틀리고 목수가 거들떠보지 않을 나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아무도 베어가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를 서두르게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고 업적을 나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에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곁에 앉을 수 있도록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나무가 보이신다면 그 나무를 잠깐 바라봐 주세요. 그 나무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는 뿌리로 땅을 붙잡고, 잎으로 공기를 만들고, 그늘로 누군가를 쉬게 합니다. 새 한 마리의 집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를 피하는 처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나무는 그러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나무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들이 주름이 되고 흰 머리가 된 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깊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러 잠시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조용히 걷겠습니다. 잠깐 숨을 한번 고르세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것 하나만 마음에 담아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여기 있다. 그 말이 아직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장자입니다. 죄소른 제어, 장음할장,
선생자,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조용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땀을 빼앗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권력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려 했고 더 강해지려 했고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장자는 혼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나서 숨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장자는 가난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난에 지쳐 이웃집에 양식을 꾸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곧 큰 돈이 들어올 테니 그때 넉넉히 빌려주겠네. 장자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른 수레바퀴 자국 속의 물고기는 지금 당장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 것이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많이가 아니라 조금.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 화려한 약속보다 지금의 진실을 보는 사람. 초나라의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생을 재상으로 모시고 싶소. 재상이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장자는 그 사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 신성한 거북이 한 마리 있다고 들었소. 죽은 지 3000년이 지났지만 왕이 비단으로 싸서 귀하게 모신다지요. 그 거북이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고 싶었을 것 같소? 죽어서 뼈가 되어 귀하게 모셔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을 마음껏 기어다니는 것을 원했을까요? 사신이 답했습니다. 살아서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것을 원했겠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소. 돌아가시오. 나는 진흙 속에 있겠소. 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장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크게 보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자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외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오래 치열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가 생각한 방향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쓸모 있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장자는 물었습니다. 쓸모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쓸모 있다고 정하는가? 그 기준은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질문은 우리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다른 박질이 끝나는 어느 날 문득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것인가? 아니면 쓸모 있다는 증명을 위해 산 것인가? 장자는 그 질문에 먼저 닿았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 더 전에.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숲속의 나무 한 그루에서 찾았습니다. 굽고 비틀리고 누구도 베어쓰려 하지 않는 나무. 그 나무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유. 그 나무만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장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셨나요? 곧게 쓸모있게 언제나 제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토록 굳게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굽어도 괜찮습니다. 비틀려도 괜찮습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굽음이, 그 비틀림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오래 서 있게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 말을 들어보실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설명도 잠시 미루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어디에 닿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장자가 남긴 말입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아야 한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아야 한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다. 지금 이 말이 어느 곳에 머무셨나요?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말은 짧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안에 장자가 평생 생각해온 것이 담겨 있습니다. 쓸모없음. 그 단어를 한번 마음속으로 굴려보세요. 쓸모없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어딘가 편안하신가요? 어쩌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공감되는 그 감각. 그것이 이 말의 힘입니다. 장자는 쓸모없음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음을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쓸모없음 안에 아무도 보지 못한 다른 쓸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잠시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다. 장자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수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수백 명이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만큼 크고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왜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저렇게 크고 훌륭한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요.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야.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빨리 썩고,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고, 도구를 만들면 부러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야. 그날 밤 그 나무가 목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소.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배를 만드는 나무, 관을 만드는 나무, 기둥을 만드는 나무, 그것들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배지 않았고, 그래서 이토록 오래 살 수 있었소. 내 쓸모없음이 나를 지킨 것이오. 목수는 잠에서 깨어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베이지 않기 위한 쓸모없음, 소진되지 않기 위한 느림, 사라지지 않기 위한 구분. 우리는 평생 곱게 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듯하게, 성실하게, 쓸모있게. 그 말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장자는 조용히 다른 말을 건넵니다. 이제는 굽어도 됩니다. 굽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오래 서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깊은 쓸모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문장을 아주 천천히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들어보세요.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아야 한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다. 지금 이 말이 당신의 삶 어느 부분에 닿았나요? 그것을 지금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조용히 두어 주십시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쓸모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식을 잘 키워야 하고. 그 목록은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었고, 어떤 것은 끝내 이루지 못했고, 어떤 것은 이루었는데도 막상 이루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누가 만든 것이었을까?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간 것이었을까? 장자는 그 목록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쓸모있다는 기준, 그것이 정말 옳은 기준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기준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쓸모 있다고 부르는 것들을 보라. 그것들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소진된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인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닳고 사라진다. 그렇다면 쓸모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가장 능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가장 든든한 기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혼자 가장 많은 무게를 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기둥이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정작 기둥이 된 사람은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쓸모있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쓸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은퇴를 하거나 아이들이 떠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그 순간 찾아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그 감각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깊은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자는 그 감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굽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굽은 나무는 베이지 않습니다. 목수가 와도 고개를 젓습니다. 장사꾼이 와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굽은 나무는 남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굽은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것을 합니다. 뿌리로 흙을 붙잡아 비가 와도 산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가지를 펼쳐 새들의 집이 됩니다. 그늘을 드리워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시 쉬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쓸모,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쓸모, 오래 살아남음으로써 생겨나는 쓸모.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당신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잠이 드는 것,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얼굴에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장자가 말한 굽은 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굽어 있어서 베이지 않은 나무, 베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남은 나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산을 지키는 나무. 당신의 삶이 어쩌면 지금 그 나무를 닮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베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 자리. 그것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자는 굽은 나무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굽은 나무를 부러워했습니다. 곧은 나무들이 하나씩 베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굽은 나무만이 끝까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장자는 조용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진짜 지혜다. 소비되지 않는 것, 닳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쓸모없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쓸모라는 것을 당신이 지금 쓸모없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장자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아야 한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다. 당신은 베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온 분. 마지막 날 후배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억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다고. 그 눈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나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달려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장자의 말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서 당장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데려다 줘야 하고, 먹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걱정해 줘야 하고,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명절에나 보고 가끔 전화 오면 그날은 하루가 화나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스밉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사는구나. 그 생각이 서운함인지 안도인지 잘 모르겠는 날이 있습니다. 장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키운 나무가 이제 혼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물을 주지 않아도 뿌리 스스로 땅속 깊이 물을 찾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낸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은 필요 없어도 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잘 사는 자식, 그것이 당신이 만들어낸 가장 큰 쓸모입니다. 그러니 연락이 뜸한 것을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뜸함이 사실은 당신이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래 해온 역할을 내려놓는 것,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을 내려놓는 것, 자식의 삶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놔두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장자의 굽은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굽은 나무는 곧게 자라는 것을 포기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결대로 자란 나무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햇빛이 드는 대로, 땅의 모양대로 억지로 굽힌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굽어진 것입니다. 내려놓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결대로, 내 속도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의 결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후회에 대해서도 잠깐 함께 걷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자주 전화할 걸, 그 사람 곁에 더 있어줄 걸. 그 후회들이 새벽에 불쑥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구부러진 자국들이 당신을 지금 여기 서 있게 한 것입니다. 후회는 곧게 자라지 못한 흔적이 아닙니다. 살아있었다는 흔적입니다. 부딪혔다는 것, 애썼다는 것,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왔다는 것, 그 굽어진 자국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당신의 나이테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살아온 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떠나고 배우자가 먼저 가는 날도 오고, 친구들의 소식이 뜸해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에 들고 혼자 아침을 맞는 날들,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것을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자기 자신의 숨소리.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것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조용함 안에 당신이 평생 만나지 못했던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굽은 나무는 혼자 서 있습니다. 베어지지 않았으므로 숲 가장자리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아주 멀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이 연결된 나무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조용한 것 같아도 당신의 뿌리는 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만큼, 당신이 버텨온 날들만큼 그 뿌리가 지금도 당신을 여기에 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